보통 이제 부르고뉴의 왕이라고 불리는 지브리 샹베르땡은 총 9개의 그랑크루가 존재를 하고 약 면적은 88헥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샹베르땡의 탑 와인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말씀드렸으면 아르망 후소가 지존이에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지존이고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합생산자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드니모테, 두작, 두바가피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랄로비즈 할머니 르루아 샹베르땡이 있죠. 네, 이거 르루아 92년 샹베르땡 이거 얼마 주고 마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 3,000불, 4,000불 줬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저기 옥션에서 샀는데 800불인가 줬어요. 2010 한 4년 그 정도에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거의 지금 3만 불, 2만 불 넘잖아요. 만불 넘다. 아무리 오프비티지라도 20배가 넘게 올랐어. 루아 할머니 너무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그리고 이제 또 샹베르땡을 꽤 만드는 생산자가 이제 올리베 번스타인, 그다음에 트라페, 페로미노 정도가 이제 샹베르땡에서 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베즈의 탑은 이제 역시 아르망 후소 거의 원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꼽는다면 도멘 페블레에서 만드는 클로드 베즈하고 클로드 베즈 꾸베 오리틴 두 가지 와인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르코의 클로드 베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수준급의 와인들을 만든다는 집들은 이제 브루노 클레어, 루시앙 모앙, 가성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왜냐면 다른 와인들이 너무 비싸니까 부샤페레도 상대적으로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베 번스타인 같은 와인도 괜찮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 한 2014, 15, 16은 진짜 비쌌지. 개인적으로 16 강추. 17, 18은? 16이 그 집은 정점이 있어. 강추. 자, 다음은 샤펠 샹베르땡. 네, 사이즈는 이제 5.48헥타 정도 되고 엉라 샤펠하고 레, 제모 총 2개의 클리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샤펠이라는 이름은 노틀담 드 베즈 예배당에서 유래가 됐을 거예요. 그랑크루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스타일이고 보통 1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정점이 이미 와. 좀 짧네 이거는. 네. 거의 뭐 빌라지급이고 정점에 이르면 좋은 와인들은 30년까지도 숙성이 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이름만 그랑크루지 그렇게 뭐 추천을 하고 싶은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타버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 프롬 블런, 그다음에 클라우드 듀가 두 집 정도가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샴 샹베르땡하고 그 메조이어 샹베르땡입니다. 샴은 이제 12.24헥타 정도 되고 메조와이는 이제 18.59인데 이 두 지역도 이제 굉장히 좋게 표현한다면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엘레간트한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 모든 와인들이 그랑크루라고 하기에는 좀 퀄리티가 모자란 느낌이에요. 그리고 샴은 또 샤펠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답이 오시죠? 제브리 샹베르땡 스타일은 아니군요. 야리야리. 근데 잘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탑 생산자 중에는 두가피가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루미에도 샴 샹베르땡을 만들어요. 샴 샹베르땡의 지존 같은 집은 드니바샬렛이 생산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샴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와인이죠. 부드럽고 숙성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니바샬렛은 어떤 빈티지라도 최소한 10년, 뭐 좋은 빈티지 뭐 2005년 이런 건 무조건 15년 지나야 시음 좋게 그것도 초반에 들어와요. 그 정도로 드니바샬렛 같은 거 잘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뭐 와이너리 추천하면서 제가 드니바샬렛은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리베 번스타인도 수준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16년까지. 아니 17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히샤세깅이 올해까지 일하고 나와요. 2021년까지 일하고 아예 번스타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초창기 첫 빈티지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배 아플 거죠. 자기가 와인 다 받고 포도파 관리도 다 했고 심지어 마지도 지분이 얘밭이에요. 히샤세깅. 근데 이름은 번스타인이 다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수출 문제 같은 것도 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히샤세깅이 들어간대요. 300병인가 600병 들어가는데 일본 생산자가 질문을 했대 번스타인한테. 야, 히샤세깅은 올리버 번스타인 네가 안 만들고 히샤세깅이라는 사람이 만드냐. 번스타인이 야 너 일본에 와인 팔지 마 이렇게 하면, 근데 히샤세깅이 띄고 간 거지. 지가 만들고 지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사이가 틀어졌고 2021년인가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비드 듀방이 샴 샹베르땡을 꽤 만들고, 그 다음에 페로미노도 좋은 와인 만들어요.
메조에어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주가피가 이제 완전히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미노하고 토즈 정도가 뛰어난 와인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조에어하고 샴은 이름을 수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조인데 샴이라고 붙여서 팔기도 해요. 샴 샹베르땡 뒤에 오 메조에어 이렇게 해서 이제 후미에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샴을 많이 붙여요, 메조에어보다. 샴이 입이 좀 짝짝 달라지죠. 다음 이제 그리오트 샹베르땡, 면적은 2.63헥타 정도 되고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그리오트라는 뜻은 이제 체리잼에서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그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도 좀 라이트하고 부드럽지만 대신 이제 향에서는 굉장히 좋은 노즈를 가지고 있고,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를 제외하면 그랑크루에서는 가장 좋은 와인들을 많이 생산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가장 잘 만드는 집은 이제 프리에. 꼭 기억하세요. 2010년 프리에, 2009년 프리에. 엄청 맛있어요. 그리오트는 진짜 예술. 프리에가 좀 아쉬운 게 2011년부터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도맨 와인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근데 원래 포도밭에서 포도 열심히 계시고 와이너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하루 종일. 요새 와이너리에 오래 안 계시대요. 2016년을 테스팅을 하고 사실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리에도 제가 지금까지 뭐 6번, 7번을 갔었는데 항상 장마리가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가끔 가면 선물도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리에 대한 인상도 너무 좋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프리에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서 2009년, 10년 정말 무지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근데 2016년 딱 테스팅하고 와인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테나를 좀 돌려보니까 장마리 요새 와이너리 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도 그리오트 하면 이제 프리에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듀가도 그리오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은 안 되지만 고고고만큼 이제 쫓아가는 집이 벤자민 룰루하고 이제 드로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곳이 라트리시에 샹베르땡이에요. 라트리시에라는 뜻은 별것 없는 이란 뜻이지만 실질적인 토양의 성분을 보면 다른 그랑크루에 뒤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꼼드지사의 차가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운 빈티지에 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포도를 식혀주니까 더운 빈티지에 또 좋은 맛을 내기도 하죠. 이제 와인이 좀 더 와일드하고 이제 스파이시한 풍미도 나는데, 다른 그랑크루에 비해서는 좀 품질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샹베르땡이나 클로드 베즈에서 비해 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라트리시에 가장 이제 잘 만드는 집은 라트리시에 같은 경우에는 탑이 르루아 독보적인 와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츠야. 저도 좋아하죠. 아론 라쇼도 2017부터 르루아하고 이제 아론 라쇼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2017부터 와인이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제가 이제 펌프를 좀 했잖아요. 사실 뭐 한국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여행을 모시고 가서 한국에서 친한 지인분들과 그 거래처 손님들하고 모시고 가서 일주일 사이에 아론 라쇼 20병 맛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블라인드도 같이 시켜드리면서 하는데 2016하고 17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요. 와인 스타일도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프랑스에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는데 랄로비즈하고 아론 라쇼하고 같이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듣기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으면서 계속 할머니한테 배운 거지.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홈드루베성 몰플러스터 쓰고 비오디나임도 쓰면서 와인이 바뀌게 된 거죠. 2017년 아론 라쇼 출시할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쉽게 구했거든요. 그때 막 쌓아놓고 막 먹었지. 근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2018년 제가 빌러 다자 한 병만 해주세요 하고. 아론 라쇼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본인도 욕심이 많고 워낙 실력 있는 생산자라서. 그리고 뭐 라쇼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 개인 비즈니스로 만드는 샤를 라쇼도 이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또 2급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추천을 해드린다면 도멘 페블레, 그 다음에 드로셰, 루시엥 모앙 정도가 이제 라트리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블레도 참 많이 마셔요. 그렇죠. 페블레도 좋아요. 사실 페블레도 이제 에르완 페블레로 넘어가면서 2006년부터 이제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지금 나오는 건 페블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되게 좋은 와인인 거지. 그리고 또 싸니까. 싸다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은 다른 브루와인이 오르는 가격치고는 저렴한 거죠. 다른 라트리시에보다는 싸다. 다음은 이제 소개해드릴 맛은 마지 샹베르땡. 클로드 베즈나 샹베르땡에 비해서는 구조감이 좀 역시 떨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걸출한 생산자가 있지. 누구냐면 이것도 미국에서 정말 많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하늘나라에 가 있거든요. 거의 뭐 이건 살 수가 없는 와인이 있어요. 네.